박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I don't care. 갑자기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이제 뉴스 정면승부를 이끌어가시는 쌍두마차 중에 한 분이신데. 예, 뉴스 정면승부, 이쪽을 제가 방송을 지금 이제 외면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 예.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아, 국회의원들이 영어도 하세요? I don't care라고? 아, 예. 아, 대단한 분들이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예. 문재인 케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 그것과 관련해서 건보료와 세금은 I don't care.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도 오를 가능성도 높고. 예. 이 때문에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데. 네.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은 I don't care 하고 있다. 그냥 라고 하고 있다. 인기만 끌면 되고 돈 예. 내는 거야. 재정적 부담이야 알아서 다음 정부가 하든 차세대가 하든 알아서 해라. 이 말이 이런 뜻이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 비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맞습니까 사실상?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은 건강보험이 보장성 강화하면서 추산을 하긴 했는데 네.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되니까 이제 더 자주 이제 병원을 갈 가능성도 높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비용 문제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또 과감하게 또 거의 상시적으로 이렇게 할 가능성도 높잖아요. 예.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좀 이게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 근데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여튼 좀 결국은 무상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인 거죠. 제가 30몇 년 전에 논산훈련소 제2훈련소에서 점심시간 때 되면은 종훈일 때 조교가 그러더라고요. 야 저게 무슨 노래로 들리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 공짜밥이 어딨냐. 멋뱅이 쳐봐라. 이런 노래라 그러더라고요. 예. 군에서도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그렇죠. 있습니까? 군대에서는 밥 줄 때마다 이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밥이다라는 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어쨌든 이번 국감에서 좀 스타가 되고 싶은 의원분들이 많이 계시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말잔치가 그냥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요. 이 송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답정너 아니냐. 아이고 또. 답정너가 뭡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모릅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 이런 답이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그냥 이제 거의 다 정부 주도의 세미나가 다 그 답정너네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문재인 정부가 원전 폐지를 기조로 삼고 있으면서 결국 이렇게 명분 쌓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걸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네. 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요즘 이 위원회가 너무 이름이 길어졌어요. 국정감사에서 한 업체가 자신이 상임위원회에서 한 지적들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험하게 비판한 그런 내용의 녹취록을 또 공개를 했는데 정의당 그 미친 X 있죠. 확 나가서 입을 어떻게 해버릴까 이런 내용에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그랬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 여성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녹취록.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 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대놓고 공개를 하셨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어찌됐건. 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방법들을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참 노력하시는 거 보니 안타깝네요. 여러 가지 면으로. 국감에서 여당이 좀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도 있겠죠? 네. 이게 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요?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굉장히 공세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국감은 어찌된 일인지. 네. 예. 오히려 여당이 더 공세적인. 예,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제 폭로를 오히려 더 주도하는. 예. 예, 이런 공격 축구 기법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최선의 공격이 뭐 최선의 방어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이제 워낙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 이제 과오가 많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밝히겠다라는 이제 의미로 읽히기는 하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러다 보니 오늘 자유한국당 쪽에 예. 특위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치보복 대책 특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그렇군요. 김성태 의원이 이제 위원장인데 예. 문재인 청와대는 마치 전임 정권 뒤늦게는 흥신소 정권 같다. 이런 또 발언까지 내놓고 했습니다. 아이고, 좀 잘하지. 저런 말 할 필요가 없었을 건데. 그죠? 자유한국당은 그렇죠? 원조 적폐 청산을 내걸었는데 예. 어떤 시절 이야기입니까, 이건 또? 그러니까 요즘은 적폐 앞에 이렇게 형용사를 자꾸 붙입니다. 예. 원조 적폐, 신적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원조 적폐는 뭐냐 하면 이제 지금 현 정부 또는 이제 여당이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적폐 청산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고 있으니 우리도 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지난 정부 시절에는 그러면 진보 정권 시절에 그런 적폐가 없었느냐. 그걸 밝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의혹 사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금품 수수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다시 규명하겠다는 거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뭐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거 이미 다 처벌도 받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켜서 재론하겠다. 이거로 우리는 공격 포인트를 잡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네요. 네. 신적폐라는 말도 있다면서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또 마찬가지로 적폐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처음 사용했고 뭐 요즘은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도 이제 가끔 사용을 하는 그런 단어가 돼버렸는데 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은 뭐 제대로 평가하기가 좀 뭐한 시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안보 위기 관련한 거라든가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실정을 이른바 이제 신적폐로 규정을 해서 이번 국감 때 이제 제대로 규명하고 공격을 하겠다. 아무쪼록 새롭게 출범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깨끗하게 일소를 하시고 청소를 하시고 성공한 정부로 길이길이 남게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마음 모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종훈 박사님이 지금 국감의 상황에 대해서 적폐라는 단어들을 놓고 원조 적폐, 신적폐 뭐 이런 적폐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 출범한 지는 이제 4개월이 좀 넘어져 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한국의 안보 상황이라든지 한미 FTA를 둘러싼 경제 문제 그리고 한중 통화 수합 문제 중국의 공산당 전당대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눈 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식 있는 분들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시죠?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종훈 박사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끝부분만 들었어요. 끝부분 들었습니까? 네. 뭐 신적태만 들었는데요. 지금 국감 현장에서 스타 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내세우면서 네. 구정부, 신정부 싸우는 모양이에요. 의원들이 네. 대리전하는 모양인데 예. 이현주 의원께서는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지역구 좀 이렇게 다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친정, 예. 친정이 또 부산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네, 친정에 갔다가 또 올라오는 길에 또 이렇게 잠깐 충북에 들렀습니다. 예. 민심이 어떻던가요, 보시니까? 우선 뭐 어쨌든 그 대통령 그 취임 직후보다는 많이 비판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 이 좀 격차가 있는 것 같다 느끼는 게요. 왜냐하면 제가 추석 민심 추석 직전에 이제 광주를 한번 갔었는데요. 네, 이제 또 광주 민심 또 부산 민심 많이 다르더라. 네, 수도권은 그 중간쯤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 같고 일단 근데 공통된 게 이렇게 굉장히 북핵 위기, 사실은 정치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구체적인 두려움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 이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 어떤 뭐 미국이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뭐 전쟁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있고 또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뭐 전면전 이런 건 아니더라도 약간의 어떤 시끄러운 일이 벌어질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하와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괌 같은 경우에도 이미 국민들 그쪽 시민들에게 어떤 대피 지침, 이런 것들,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팜플렛 같은 게 발송됐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일본에서도 대피 훈련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번 하죠, 일본은. 네네, 그런 경우에.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는, 그런 대피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막상 자기, 각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핵전쟁이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침이라는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대정부 질의할 때 일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이제 대피소 상황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어떤 시설이나 장비의 상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 대피소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대피의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신 무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조금은 이렇게 국가가 그래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에서 세월호 가지고 이 박영대 상임연구원과 인터뷰를 잠시 했거든요. 이런 그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어떤 훈련, 예비 이런 거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게 0%의 확률이 아니라면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금 말씀 주시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안보 추소 민심 말씀하셨으니까 저로도 말씀드린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어렵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영세한 곳들,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한계선상에 다다랐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저도 사실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몰랐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하고 실물 경제의 어떤 체감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기야 10일 이상이 되는 연휴에다가 그다음에 기업들이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심리적인 어떤 압박 요인과 실물 경제에서 비용의 상승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네. 한미 FTA 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한미 FTA 개정 합의를 놓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 FTA.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저는 뭐 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라고 일찌감치 예견을 했기 때문에요. 네. 한 3달 전에 이미 이제 7월 달에 제가 그 한미 FTA 관련해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차피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그때 보였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게요. 예. 그래서 결국 미국은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머지않아 네. 재협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예. 재협상 안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정부 여당 측에서는 또 일부 반발하기도 하고 재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예. 이제 매번 이렇게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짓 희망을 주는 행위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낙관을 했을 때, 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만, 네. 그래도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상팀을 네. 한 9월 들어서야 이제 다 진영을 짰는데요. 예. 굉장히 좀 많이 늦었다 이런 생각 좀 아쉬움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걸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 어쨌든 간에 국민들한테 예. 솔직히 얘기를 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사실 저도 다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것을 뭐 굳이 정부가 몰랐겠느냐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떤 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좀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준비를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좀 더 좋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자꾸 너무 낙관적인 자꾸 예. 거짓 희망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이제 거짓 희망이라는 단어 같은데요. 네. 지금 소속하고 계신 데가 상임위원회가 기획재정위원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저번에 뭐 약간 좀 설화 사건도 연계가 되었던 일이 있었지만 급식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현주 의원의 진심은 사실은 이런 거짓 희망이라든지 국가의 재정을 급격히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은 조심스럽게 다루어보자 아마 이런 내용이셨던 것 같은데 이 네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에 국감에서 좀 이현주 의원께서 나름대로 국가의 재정 문제라든지 좀 깊게 들여보실 생각이 있는 게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죠. 방송을 통해서. 네네. 우선 저는 지금 정부가 이제 네. 성장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 즉 분배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배론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을 이제 네. 들고 나와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임금이 올라가면 국민 총소득이 올라가고 그래서 예. 소비가 늘어나니까 내수가 늘어나고 성장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논리 자체가 우리나라 상황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한계 기업이나 자영 굉장히 많아서 예.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되기 때문에 총소득이 늘어나지 않고요. 예. 또 물가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늘어나면요. 예. 그래서 실질 소득은 줄어들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또 특수한 이 상황이 네. 부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계부채가요. 네. 그래서 소득이 설사 일부 가구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예. 물론 이제 일자리 감소되는 부분을 상쇄하더라도 소득 늘어나는 가구가 있을 테니까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소비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예. 또 이것이 이제
원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을 하니까요. 네. 그러면 오히려 이게 개방 경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입이 늘고 예. 국산품 판매가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처럼 특히 내수 시장 규모가 한계가 있는 나라에서는 네. 이걸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다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네. 그럼 이걸 분배론을 가지고 예. 얘기할 수는 있겠다. 예. 그럼 이거를 성장한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차라리 예. 네, 분배 측면만 가지고 본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더 정직한 이야기다. 분배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네, 그렇죠. 게.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꾸 성장하면 실제로 네. 성장이 전혀 안 되고 알겠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예. 그러면 성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네, 아마 예. 최근에는 정부도 이 문제를 좀 인식은 한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전문가이신 듯해요. 벌써 기획재정부 재정위원회에 계시니까 경제 이야기는 그 정도로 주셔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청취자분도 아마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치권 얘기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마지막 네, 몇 분, 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바른정당은 곧 다수의 의원들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는 연일 문재인 정부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다른 방송에 나와가지고 민주당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뭐 열어놓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과의 연정은 국민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연합정치라는 것은 뭐 원래 그 정부 출범할 때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논의 자체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미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부의 어떤 그 실책이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연정을 하게 되면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그 얘기 나왔을 때 의원들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바른정당하고는 어떻습니까? 네, 뭐 현안별로 가능하지 않겠냐. 근데 예.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공통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지향점도 그렇지만 네. 좀 어떤 반패권을 위해서 좀 네.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있겠는데 예. 다만 이제 바른정당 내부의 어떤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예. 저희는 좀 함께 가면서 알겠습니다. 정치 발전에 기여를 하자. 우리가 예. 같이 손잡고 가자 이렇게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포럼도 주도적으로 끌고 계시니까 바른정당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시간 내서 인터뷰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현주 국민의당 원내 수석부대표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